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기병대 탑 24.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16위부터 9위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위 거란의 기병대입니다. 거란족은 요하라는 강 지역에서 흥기한 동호 계열의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0세기경에 세운 국가 이름도 요나라인 거죠. 당연히 유목민족이기에 그들의 기병대는 강력했고 10세기경 요나라라는 거란족의 제국을 세운 장본인은 야유라복이었습니다. 906년 야유라복이는 거란족의 타 부족장들을 모두 복속시키고 스스로 카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16년 야유라복이는 스스로 황제를 칭하며 유목 국가를 건설했죠. 야유라복이는 황제에 오르고 나서도 몽골 초원까지 원정에 나섰으며 서역이라고 불리던 타클라마칸 사막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야유라복이가 요나라를 통합하고 저 멀리 타클라마칸 사막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전면에 내세운 병력이 요나라의 철기였습니다. 요나라군의 철기는 도끼, 철퇴 등 타격무기와 삭이라는 장창을 애용하였으며 그 기동력이 매우 빠르고 공격력도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겐 기분 나쁘지만 요나라군 철기가 그 위력을 제대로 선보였던 전쟁이 926년 발해 멸망전이었습니다. 요나라군 철기의 작전은 국경지대에서 적국의 수도까지 최단 루트로 매우 빠르게 직공해서 우선 수도부터 함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발해가 그렇게 멸망했죠. 수도로 직공하는 건 후방과 보급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정확성과 속도가 생명이건만 거란의 철기들은 그걸 충분히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만 거란족은 이 철기의 전술에 지나치게 맹신하여 기병이 활약하기 적합하지 않은 지형에서도 이 전술을 고집했고, 그래서 고려를 침공했던 고려 2차 전쟁과 3차 전쟁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5위 당나라 기병대입니다. 흔히 당나라 군대라는 말이 오합지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이건 당나라 후기에나 적용될 뿐 당나라의 2대 황제 당태종 이세민 때까지 당나라군은 세계 최강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 당나라군의 기병대를 창설한 것도 황자 시절의 이세민이었습니다. 당나라의 건국자 당고조 이연은 상징적인 존재였을 뿐 수나라 멸망 후 이리저리 찢어진 군벌들을 모조리 진압한 건 이세민이 직접 키운 기병대였죠. 이연 이세민 가문의 근거지가 산서성의 태원이라는 곳이어서 이세민의 기병대를 태원 기병대라고 불렀으며, 태원 기병대는 당나라 건국 후 그대로 당나라 기병대로 전환되죠. 이세민은 당태종으로 즉위한 이후 기병대 양성에 더 열을 올렸고 당나라 기병대 중에서도 기마술과 궁술에 능한 자들을 뽑아 별도로 월기라는 정예 기병대를 또 조직했죠. 더군다나 중국 전쟁사에 있어서도 당나라 기병대가 중요한 것이 본격적으로 중국 왕조의 기병대가 경기병 위주로 전환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중장기병은 방어력과 공격력이 강할 수는 있어도 기동성이 다소 떨어지죠. 당태종 이세민이 기억한 당나라 경기병들은 기동력을 강화하여 특히 유목민족들과 싸우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630년 당태종 이세민은 동돌고를 멸망시켰고 640년 오늘날 신장 위구르 제치고 있던 나라 고창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역의 거의 모든 유목민족들이 당나라에게 복속되었죠. 14위 고구려의 게마무사입니다. 고구려의 게마무사는 최정예 중장기병대로 고구려의 중장기병들은 말도 철제 무장화했는데 이 무장화한 말을 게마라고 했으며 게마를 탄 기병부대를 게마무사라고 불렀습니다. 지휘관들은 직급이나 신분에 따라 투구에 뿔장식 등을 넣기도 했습니다. 고구려의 게마무사는 보병들이 쓰는 창보다는 긴 장창을 사용했으며 고구려 병사들은 말 위에서 활을 쏘는 배사법, 이른바 파르티안 샷을 구사했습니다. 파르티안 샷은 고도로 숙련된 기마술이 없으면 구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게마무사들이 싸우는 방식은 영락없는 유목민족들의 싸움 방식이죠. 고구려가 그토록 군사력이 강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엔 게마무사들의 활약이 컸고 광개토대왕의 정복전쟁, 장수왕의 정복전쟁, 그리고 고구려 후기 수나라와의 전쟁이나 당나라와의 전쟁에서도 항상 전면에 나섰던 정예의 기병대였습니다. 13위 러시아의 카자크입니다. 카자크는 우크라이나인으로 구성된 기병대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때 리투아니아 공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17세기경 우크라이나의 영웅 보흐단 흐멜니츠키가 등장해 현 우크라이나 지키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농노들을 규합해 자포로제 카자크를 구성하며 독립전쟁에 나섰습니다. 이때 러시아가 자포로제 카자크의 독립을 지원해 주었는데 전쟁의 결과 현 우크라이나 땅은 드네프르 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러시아가, 서쪽은 리투아니아가 같이 갖기로 했죠. 결국 자포로제 카자크들은 러시아로 편입된 거랍니다. 하지만 카자크 내에서도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려는 세력과 차라리 러시아에 편입되자는 쪽으로 나뉘는데 자포로제 카자크들은 계속 독립을 하려고 했고 러시아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카자크들을 돈카자크라고 부릅니다. 러시아는 이 카자크들을 부려먹었는데 러시아 제국의 표트르 대제는 시베리아 대륙 확장할 때 춥고 척박하고 힘든 곳이니까 카자크들로 기병대를 만들고 시베리아 확장에 맨 먼저 내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한정되어 있던 러시아가 오늘날 시베리아까지 영토를 확장시킨 장본인들은 실은 이 카자크인들이었던
기병대였던 거죠. 12위 흉노 기병대입니다. 흉노족의 발흥지는 고비 사막 남부와 현 중국의 북부로 몽골 초원지대 최초로 유목제국을 건국한 유목민족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던 흉노족은 중국의 왕조들을 공격하면서 약탈로 필요한 경제생활을 충당했는데 유목민족으로서 당연히 흉노족 대다수는 기병 위주였고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로 보병 위주였습니다. 보병 중심의 춘추 전국시대의 중국에서 기마 전술을 사용하는 흉노족의 병사들을 당해내기가 버거웠습니다. 중국의 전국 칠흥 중 조나라의 조무령왕은 이른바 호복기사라고 차라리 저 유목민족들로부터 배울 건 배우자며 유목민족들의 기마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조나라가 호복기사로 강력한 기병대를 보유하자 나머지 전국 칠흥들도 기병 전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중국의 기병 병력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흉노는 묵특선후에 이르러 흉노 제국을 건설하였는데 이때가 막 유방이 항우를 이기고 한나라로 중국을 통일했던 시점이었습니다. 한고조 유방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였는데 한고조 유방이 흉노족 토벌하러 갔다가 백등산 전투에서 대려 당하고 옵니다. 한고조 유방은 묵특선후의 아내에게 갖은 로비를 하면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돌아올 수 있었죠. 한나라도 기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 기병 수십 기가 흉노 기병 3기한테 전멸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흉노 기병은 강력했죠. 11위 최초의 유목민족 스키타이족입니다. 스키타이의 원주지는 시베리아 남부, 현 중앙아시아의 북부 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점차 중근동 쪽으로 이동하며 흑해와 카스피해 부근에 정착했죠. 가장 오래된 기록들을 보면 스키타이족들은 중동의 민족들, 예컨대 아시리아 등과 접촉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스키타이를 비롯한 유목민족들의 기병대는 말 위에서 활을 쏘는 매우 어려운 기술을 구사했습니다. 스키타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 쪽에서 이들을 부르는 이름 스콜로트에서 유래했는데 뜻은 궁수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스키타이족을 샤카라고 불렀습니다. 한자 변방 3개의 색도 스키타이족을 가리키는 샤카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스키타이 기병대에 대해 그들은 내가 아는 모든 부족들을 능가한다. 그들이 추격하는 자는 아무도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따라잡히고 싶지 않으면 아무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들은 도시도 성벽도 없고 집을 수레에 싣고 다니고 말을 타고 활 쏘기에 능하고 농경이 아니라 목축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그들이 어찌 불패의 부족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묘사했죠. 하지만 스키타이족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황제의 원정에 밀려 시베리아 북방 초원으로 이주하며 이 일대의 유목 문화를 퍼뜨립니다. 10위 한나라의 기병대입니다. 정확하게는 한무제 때 한나라의 기병대입니다. 한나라는 언제나 흉노 제국에게 시달리기만 했는데 이 위계를 뒤집어 엎은 게 한나라의 7대 황제 한무제였습니다. 한무제하면 가장 유명한 게 흉노 원정이죠. 한무제는 위청, 곽거병 등을 동용해 7차례에 걸쳐 흉노를 초토화시켜 놓았습니다. 흉노 3차 원정 때 위청의 한나라군은 3만의 병력으로 고비 사막에서 1만 명을 살상했으며 수천 명의 포로를 잡고 소와 양 등 가축 100만 대로 노획했습니다. 4차 원정 때는 위청의 한나라군이 우현왕이라는 흉노의 부족장을 죽이고 남녀 1만 5천여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위청의 흉노 원정에 같이 참여하던 위청의 조카 곽거병이라고 있었는데 곽거병은 겨우 18살이었을 때 딱 800명만 데리고 흉노 부족들을 개박살냈다고 합니다. 다른 부대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때 곽거병의 부대만이 기련산에서 수급 3만을 베며 전세를 역전시킨 적도 있었죠. 곽거병의 활약이 워낙 두드러지니 곽거병은 젊은 나이에 고속 승진을 해서 삼촌 위청에 이은 한나라 군부 2인자가 됩니다. 기원전 119년 마지막 7차 원정이었던 막북전투에선 5만의 군대를 이끌고 무려 2천리를 행군 고비 사막을 뚫고 러시아 바이칼 호수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이에 셀 수 없을 정도의 흉노 부족장들이 투항했고 무려 흉노족 7만 명을 참수합니다. 한 무제의 흉노 원정에 위청, 곽거병의 주로 운영했던 부대가 기병대였죠. 한나라가 이토록 강력한 기병대로 진화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흉노족의 기병 전술을 그대로 카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곽거병의 막북전투에선 그렇게 북진하는 동안 현지 흉노족을 약탈해서 보급을 조달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흉노족의 전술이거든요. 또 한 무제는 흉노 원정에 앞서 서역에 존재하던 명마 한혈마 3000피를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피 같은 땀을 흘린다는 뜻의 한혈마 품종은 투르크메니스탄 아할테케라는 품종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명마라고 불리는 품종이죠. 이 한혈마가 흉노족인 타던 말보다 훨씬 수준급의 말이었고요. 9위 인도의 고르쿨라 사르다르입니다. 인도의 무굴 제국이 군림하고 있던 시절 이슬람을 종교로 채택했던 무굴 제국으로부터 벗어나 현지 종교 중 하나였던 시크교의 교도들끼리 오늘날 파키스탄에 있는 펀잡 지역에 시크 왕국을 세웠습니다. 19세기 한 50년 정도 존속했던 나라인데 그 짧은 50년간 시크 왕국은 기병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 기병대의 이름은 고르쿨라 사르다르. 고르쿨라는 기마를 뜻하고 사르다르는 군 지휘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철제 사슬로 된 갑옷을 입고 있었고 주로 장창을 사용하던 창기병과 총기를 사용하는 총기병이 있었죠. 고르쿨라 사르다르는 시크 왕국을 건국한 란지트 싱이 가장 먼저 조직한 상비군이었습니다. 이들의 무장 상태는 색깔이 다양해서 굉장히 화려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서양인들은 프랑스 기사단과 비유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질적으로는 훨씬 더 우수했고요. 실제로 프랑스 기병대 출신의 고문단들이 고르쿨라 사르다르 창설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경 영국이 이 지역으로 진출하죠. 영국이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펀잡 지하방에 있는 이 시크 왕국을 물리칠 수밖에 없었고 19세기 중반 영국 시크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영국군이 고르쿨라 사르다르에게 밀립니다. 영국 시크 전쟁에 참전했던 영국군은 고르쿨라 사르다르를 악마처럼 거칠고 매서웠다. 그렇게 용감한 전사들을 본 적이 없다. 세계 최강의 기병대 라고 묘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고르쿨라 사르다르는 내분으로 와해되어 최종 결과는 영국의 승리였는데 승리 후 영국은 바로 고르쿨라 사르다르 기병대 출신들을 영국군으로 편입시켜서 인도를 지배하는 데 앞장세웠죠. 마지막 8위부터 1위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